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에서의 경제 6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이니까 꽤 많이 본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6번째 시간은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인데요.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수요와 공급 그 법칙 이런 거 좀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그 결정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다뤄졌고요. 고난이도 문제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자세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좀 그려보시면서 이제 연습하시면은요, 암기하기도 조금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감이 안 오신다라고 하셔도요, 저랑 같이 문제풀이 같이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문제풀이 같이 하시면요, 조금 더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균형 가격의 결정,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죠? 제가 너무 간단하다고 얘기하나요, 항상? 저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도 모두 쉽다고 생각하시면요, 누구나 다 쉽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가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는 수량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가격과 수량의 반비례 그래프. 이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급 곡선은 가격과 수량의 정비례 그래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균형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되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균형 있게 여기 결정되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균형 거래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좀 곁다리로 좀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이 균형 가격을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불렀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기억 안 나시면은 지난번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애덤 스미스가. 어쨌든 여기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요, 여기서 균형 거래량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쯤에서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럼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공급을 하겠죠, 그렇죠? 이만큼 많은 공급을 해요. 그런데 수요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수요하겠죠. 딱 여기까지만 수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수량이 남네요, 그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를 공급이 초과됐어요, 수요가 초과됐어요? 공급이 초과됐잖아요, 그죠? 초과 공급 이렇게 부르고요, 그죠? 반대로 요 밑에서 가격이 이렇게 싼 값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 선에서 유지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남는 거예요? 수요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요, 일단 균형 가격과 관련해서는 끝났어요. 다만 균형 가격이 변동하는 거, 이거 조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일단은 그 수요하고 공급 입장에서요, 수요는 그대로 놔둬요. 네. 수요는 일정합니다. 수요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이때 공급이 변하는 거죠. 공급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볼게요. 여기쯤에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요가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공급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뭐는 가만히 있는다 그랬어요? 수요는 그대로, 수요는 그대로라고 했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뭐가 공급이 올라간다. 그쵸? 공급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봐봐요. 여기는 가격이고요. 네, 여기는 수량이라고 했을 때, 가격은 수량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떨어졌죠. 떨어졌잖아요, 그죠?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는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요. 가격은 떨어지고요.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야. 수요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렇죠?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렇죠?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하락하면은 가격은 올라가고요.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이 그대로예요. 공급은 변하지 않고요. 수요가 변합니다. 수요가 변해요. 수요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겠죠. 네, 수요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승하는 경우 한번 보죠. 계속 지웠다 다시 그리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도 하시라고요. 여러분도 하시라고. 저만 고생시키지 말고 여러분도 하시라고요. 그죠? 같이 그리는 거예요. 같이. 여기 수요가 있고요. 여기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은 그대로 놔두시라고 했죠? 공급은 그대로 놔두고요. 수요만 변화해요. 수요만 변화하는데 수요가 올라갑니다. 수요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렇죠? 거래량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였다가 둘 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요. 거래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이제 내려가요.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가 떨어집니다. 수요가 떨어졌을 때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과 거래량이 둘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떨어지고요. 거래량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렇게 그 아름다운 문제는 안 나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제 안 나옵니다. 둘 중 하나는 고정시켜놓고 하나만 움직인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를 물어보죠. 같이 움직이는 경우를 물어봐요. 보겠습니다. 공급이요. 공급을 기준으로 볼게요. 공급이 올라갑니다. 공급이 올라갔을 때요. 수요는 공급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하나씩 볼게요. 저 진짜 되게 열심히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그리셔야 돼요. 저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저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해요. 그 연습장 옆에도 오시고요. 하나씩 이제 좀 그려가면서 같이 좀 이렇게 손으로 좀 그려요. 그래서 눈에 익히고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볼게요. 여기서 지금 뭐는 상승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공급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쨌든 뭐 얼마만큼 이동하든지 상관없고 어쨌든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수요가 상승하죠. 수요가 상승을 해요. 수요는 요 라인 쪽으로 상승하겠죠. 요 라인 쪽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쵸? 여기서 상승을 얼만큼 할지는 알 수 없어요. 요만큼 상승할 수도 있고요.
얼만큼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얼만큼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승을 했다는 거죠. 상승했다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가 좀 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실한 건 뭐예요? 균형 거래량이랑요,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올라가는 거 있어요. 반드시 올라가는 거. 여기를 수량이고 여기를 가격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라고 했을 때 뭐는 올라가요? 수량. 이 수량은 아까 뭐라 그랬죠? 거래량. 거래량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반드시 올라가죠. 다만 가격은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고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결정될지 여러분은 알 수 없죠. 그죠?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고 다만 뭐는 반드시 오른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딱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알죠. 정확하죠. 그렇죠? 정확하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급이 올라갔다 그랬죠? 공급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렇죠? 대충 막 이만큼 올라가요. 뭐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올라가고 수요는 어떻게 됐어요? 수요는 하락하죠. 그렇죠? 이번에 수요는 왼쪽으로 이동해요. 하락하니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대충 이쪽으로 막 이렇게 이동해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돼요? 여기죠. 여기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반드시 떨어지는 건 뭔 떨어져요? 가격이요. 그렇죠? 가격이 위로 형성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떨어지는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격은 무조건 떨어져요. 다만 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은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떨어지는 건 뭐라고요? 가격이요. 가격은 반드시 떨어지고요.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번에는 공급이 떨어집니다. 공급이 떨어지고요. 수요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왜 수요를 기준으로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렇죠? 수요를 기준으로 하시면 똑같이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진짜 다 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로 내가 수요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직접 해보세요. 제가 한 거에 있나 없나? 다 있습니다. 다 한 거예요. 네. 요거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게 삐뚤어졌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볼게요. 공급은 떨어졌죠. 공급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공급은 무조건 떨어졌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해요. 뭘 당연히 이제 더 안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리는 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요. 어느 쪽 얼만큼 떨어질지는 알 수 없죠, 그죠? 그러기에서 이제 수요는 어때요? 상승합니다. 수요는 상승이요. 수요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여기에서 결정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올라가는 건 뭐죠? 균형 가격인 무조건 올라가죠. 그렇죠? 왜? 이 밑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밑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는 없으니까 균형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해요. 다만 뭐는 알 수 없다고요?
거래량, 그쵸? 거래량은 어디서 결정될지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요. 그럼 이제 떨어지는 경우죠, 그렇죠? 떨어지는 경우에요. 이번에는 이제 그 수요가 떨어집니다. 공급은 올라갔고요, 수요는 떨어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선생님 왜 다시 안 그리나요? 초심을 잃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래 잃었어요. 다시 그리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정도는 다시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대로 할게요. 공급은 올라갔어요, 그죠?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졌어요, 그죠? 공급 수요 둘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딱 결정이 되고요. 딱 봤을 때 뭐는 거래량은 알 수 있죠, 그렇죠? 거래량은 이 오른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은 무조건 떨어지죠, 그죠? 거래량은 무조건 떨어지는데 다만 뭐는 알 수 없어요? 가격은 알 수 없죠.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은 알 수 없고요. 그렇죠? 거래량은 무조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네 군데로 가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문제 풀이도 같이 하시게 되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법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팁은요, 적으시는 거예요. 거기 그래프 같은 걸 많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요거 거래량과 관련한 그 균형 가격이나 균형 거래량과 관련된 문제는요, 요거 변화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그래프를 주세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졌는가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체크해 놓다가 하나씩 적용해 나가시면요,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말 정 어렵다 그러시면은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럼 이제 균형 가격의 변동까지 끝났네요. 그럼 벌써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하나 더 봐야 됩니다. 하나 더 봐야 돼요. 바로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뒤쪽에 보시면요, 여기 잉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잉여에 보시면 그 옆에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잉여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셔도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가격 수량 이걸 안 적을게요. 무조건 세로축이 가격입니다. 괄호축이 수량이고요. 수량. 그리고 파란색이 수요고요. 빨간색이 공급이에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정비례는 공급, 반비례는 수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제가 빨간색으로 공급을 그리는 이유는 뭐 그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죠? 균형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죠, 그렇죠?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거래는 요만큼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만큼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 수익은 얼만큼이죠? 그냥 이만큼이겠죠? 네, 그렇죠? 네. 판매 금액, 총 금액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왜?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거니까, 그죠? 이만큼이 판매 이익이에요. 판매금, 판매 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원래 여기 있는 소비자, 여기쯤에 있는 소비자는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이만큼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살 수 있어요. 요 값이면 이 사람은 살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격이 어디에서 형성됐어요? 여기에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가격에 물건을 샀죠, 그죠? 이 가격에 물건을 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이만큼 지불해야 되는데 요거밖에 지불 안 했으니까 이 정도만큼은 이득을 본 거죠. 반대로 요만큼 조금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이익을 본 거겠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말해서 말하는 이 가격이 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내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이만큼 지불할 수 있는데 요거밖에 지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안 한 만큼은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은 소비자들이 원래 내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이득을 본 거니까요. 이득을 본 거니까. 반대로 여기는 공급입니다. 공급자들 입장에서는요. 원래는 이 가격 요만큼의 수량을 이 가격에서 원래 요만큼의 수량은 요 가격에서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비싼 값에 공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더 비싼 값에 공급을 했잖아요. 최소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요만큼이나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득이죠. 원래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이만큼의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이 정도의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요 아래쪽 이 부분은 누가 이득을 본 거예요? 생산자가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생산자 잉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프의 아래쪽을 생산자 잉여, 이 위쪽을 소비자 잉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둘 다 소비자든 생산자든 둘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민이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생산자든 소비자든 우리 사회의 일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회적 잉여 혹은 사회적 소생이라고 불러도요. 사회적 잉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리고 사회적 잉여를 보는 거 요거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조금 아쉽죠. 그죠? 조금 아쉽죠. 그래서 잉여와 관련해서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조금만 알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균형 거래는 어디서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죠. 균형 가격도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런데 무역을 시작했어요. 무역을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물건을요 싼 값에 공급을 합니다. 싼 값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더 싼 값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이런 경우에 일단은 수요는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에 나오는 공급은 수입이죠. 수입이에요. 그 수입품.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양입니다. 수입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입량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요만큼은 뭐예요? 요만큼은 우리 국내 공급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 생산 혹은 공급입니다. 혹은 공급이겠고요. 그렇죠? 공급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량이 되겠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소비자 잉여는 뭘까요? 소비자 잉여. 원래 소비자들의 잉여는 여기까지였죠. 원래 수입을 하기 전에는 요만큼이었어요. 그죠? 요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 수요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수요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수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이랑 교류를 해서 수입을 시작했어요. 수입을 했어요. 싼 값의 물건을 수입해요.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가 얼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요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 공급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죠. 그렇죠?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은 사라지겠어요. 그렇죠? 어디만 남은 거예요? 국내 생산하는 것. 그렇죠? 국내 공급자들, 생산자들의 잉여는 요만큼만 남는 거죠. 그렇죠? 위에 요만큼은 삭제되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되나 이거죠. 사회적 잉여는요 원래 얼만큼이었어요? 무역 이전에는 이만큼이었죠. 그죠?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무역 이후에는 얼만큼 늘어난 거예요? 요만큼이 늘어나서요. 그렇죠?
요만큼이 다 사회적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었지만 그죠? 소비자의 잉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소생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소생이 발생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윤이 늘었잖아요. 그죠? 사회적 잉여가 늘었어요. 그럼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의 소비자일 때고 여러분이 생산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공장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수입 때문에 갑자기 여기쯤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수입 업자 때문에 공장을 문 닫아.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럴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뭐예요? 최저 가격이죠. 이가 관세죠. 관세 부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서요. 여기다가 원래 이 정도의 요 값에 해야 되는 그 공급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로 바꾸는 거죠. 살짝 위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관세를 부과해서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수입되게 요만큼만 수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내 생산을 얼만큼 늘리는 거예요? 요만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무역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잉여와 관련한 문제는요. 너무 자주 나왔어요. 너무 자주 나왔고요. 그 세금과 관련해서도 한 두 번 정도 나왔었고요. 이거 무역과 관련해서 이거 정말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그 무역하면서 어떻게 잉여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면서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관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 정말로 나왔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요. 의심이 되시면 기출문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잉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쨌든 요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아까 균형 가격이랑 균형 거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랑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굳이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생산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에 팔아버려요? 이 값을 팔아버려요. 그럼 국내에서 거래량은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국내 거래량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남는 이 초과 생산분 있잖아요. 그렇죠? 초과 생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수출량이 되겠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원래 여기까지 소비하던 거를 요만큼밖에 소비하지 못하죠. 그죠? 요만큼밖에 소비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감소했죠. 굉장히 크게 감소했죠. 다만 생산자들은 원래 요만큼밖에 못 팔던 거를 얼만큼 팔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팔게 된 거죠. 그렇죠? 어디에 팔기 시작하면서? 해외에다 팔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회적 소생은 요만큼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든 그렇죠?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든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지 간에 외국이랑 교류를 하게 되면은요. 이론상으로는 사회적 이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득이죠.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반드시 이론이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요. 정부가 이런 시장에다가 정부가 특별하게 세금을 붙여요.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이죠. 일반적으로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들은 그 세금을 내는데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세금을 거치는 만큼 뭐를 늘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거죠.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요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했다고 합시다. 요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면은 공급자들이 이거의 그 가격을 올리겠죠. 그렇죠? 가격 올라가면서 이거를 시작으로 이런 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로 바뀌겠죠. 분양 거래량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관세 수입은 관세래. 세금 수입, 조세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조세 수입이요. 조세 수입은 요만큼이 될 거예요. 왜? 거래량, 여기까지가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곱하기 세금. 요거 똑같은 거 알죠? 그렇죠? 평행이잖아요. 평행. 그래서 여기만큼이 세금이고요. 세금이고 여기가 뭐예요?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그래서 팔린 만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면적은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걷었는데 그럼 요거 세금은 소비자 잉여입니까? 생산자 잉여입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라고 하셔야죠. 둘 다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생산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정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정부가 가져가는 거 빼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그렇죠? 요 밑에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적 잉여는 얼마일까요? 사회적 잉여는 어쨌든지 간에 요만큼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정부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가져간 거고 정부는 그거 가져간 다음에 입 닦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부도 이걸 가져간 다음에 이거를 공공재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재로 내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가져간 것도 뭘로 쳐야 되는 거예요? 잉여로 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어디까지? 정부까지 해서 요만큼이죠. 그렇죠? 요 면적이 전부 다 사회적 잉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세금을 부과했을 때 사회적 잉여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원래 사회적 잉여는 얼만큼이었어요? 원래 사회적 잉여는 요거 다였죠. 그렇죠? 요 삼각형 다였는데 요만큼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요만큼이 빠져나갔으니까 사회적 잉여는 감소했다. 이렇게 하셔죠. 사회적 잉여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잉여를 보고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과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원래 이 가격이었죠. 그렇죠? 원래 여기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 위쪽은 소비자, 이 아래쪽은 생산자였어요. 생산자. 그런데 이만큼을 정부가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요만큼은 누구 거였는데? 생산자 거였는데 세금으로 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이 위쪽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요. 좀 자세하게 했어요. 이거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그림 자체가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반드시 여기 조금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사실 다 했어요. 어느 만큼이 세금이고 어디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어디가 생산자의 부담하는 세금이고 사회적 소생은 어떻게 되고 생산자의 잉여와 소비자의 잉여가 남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그려보시면 돼요. 그렇죠? 직접 손으로 그려보시면서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만 조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잉여도 한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건 이제 가격 규제와 관련된 건데요. 가격 규제와 관련된 거는 조금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의 시장 실패가 부분이 있어요. 그 시장 실패 부분에서 할 거니까요. 이제 그때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잉여와 관련해서 지금 저와랑 한 요 부분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탄력성과 관련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